큐 액션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혜인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네. 지금 마이크 테스트 중이어가지고 네네. 잠깐만요. 이 네. 정도면 볼륨 괜찮을까요, 여러분들? 음. 네, 저번 주에 저희가 못 뵀죠. 네, 맞아요. 이번 음, 주에 이렇게 또 뵙는데 네.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? 네. 설 잘 보내셨어요? 네, 설이어가지고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.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했어요. 혜인님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네네네. 오, 그, 사연이 네. 참 좋아요. 네, 그래요. 그 설날 때는 뭐 하셨나요? 설날에 뭐, 그냥 음식했죠? 음식하고, 지난번 시원님 애교 덕분에 가서 좀 썰 좀 몇 개 털어 왔어요. 너무 좋네요. 그래서 이번 주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? 이번 주에는 우물집에 살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. 우물집에서 살던 할머니? 네. 우물집. 기대가 되네요. 네. 네. 좀 빠른 시작이 될 것 같긴 한데, 뭐 준비되셨습니까? 네. 네, 준비됐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주세요. 큐! 액션! 음, 저희 집이 종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반개치고는 그래도 종가랑 좀 가까워요.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종가 행사 같은 데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이제 마을 절반 이상이 집안 식구들이 살았어요. 왜 무슨 성씨 집안, 뭐 김씨면 김씨, 뭐 이씨면 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집성촌 그러죠? 그런 마을이었는데 제 대부분 종가 쪽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어요. 그 마을 뒤로는 이제 선산이 있고 선산 그 바로 아래에 산 진짜 바로 밑에 집이 세 채가 나란히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밀고 터만 남아 있어요. 근데 그 집들이 다 허물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저 때문이었어요. 그 집 중에 이제 세 집 중에 한 집에 우물이 있었거든요. 이제 그 집에만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편의상 우물집 할머니라고 그렇게 부를게요. 우물집 할머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칠순이 넘은 노인이었어요. 그때 칠순 넘었다 하면 진짜 오래 사신 거였거든요. 그 할머니는 자식들 다 타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래 손주도 다 보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마을 주민들이나 이제 종가나 뭐 반개 식구들하고도 왕래도 잘 없었어요. 근데 웃기게 또 그 할머니도 집안 사람이었거든요. 좋게 표현하자면 둘째 부인,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첩이었어요. 돌아가신 이제 어느 종가 어르신의 둘째 부인이었죠. 예나 지금이나 이제 첩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. 뭐 물론 본처가 뭐 없거나 아니면은 첩이 아들 낳아 가지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낳긴 했는데 뭐 남편이 먼저 죽어서 본처한테 쫓겨났는지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타지 갔다가 나중에 다 늙어서 이제 거기 혼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이제 그 할머니는 우물집에 혼자 살았어요. 저는 그 우물집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어요. 기억나는 거는 그 집 마당이 진짜 예뻤거든요. 할머니가 그렇게 늙은 분인데도 마당을 손수 직접 다 가꿨어요. 마당도 예쁘고 앵두나무도 있고 참 예뻤던 마당이었고 옛날식 우물이 있었어요. 돌 쌓아서 만들고 두레박이 달려 있는 그런 우물이 있었거든요. 도시 꼬맹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기억하는 것도 그거밖에 없거든요. 앵두나무, 예쁜 꽃, 우물. 근데 할머니는 제가 우물 근처에도 못 가게 했지만은 우물에만 안 가면은 마당에 꽃밭을 다 때려 퍼도 "잘한다, 잘한다."는 그런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. 종가니까 제사가 많아요. 그래서 우리 집도 먼 반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야 하는 제사가 1 년에 서너 번씩은 있거든요. 가면 이제 어차피 남자들만 일하니까 여자들은 뭐 하는 게 없어서 엄마도 잘 안 가요. 그래서 저만 따라가는데 제가 우물집 할머니네 마당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자주 갔대요. 어렸을 때
또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른들 말로는 종갓집 가서 인사하고 나면은 인제 할아버지들이 막 간식을 막 주세요. 과자하고 약과하고 막 주시거든요. 그럼 그걸 싸들고 곧장 우물집에 갔대요. 우물집 가서 할머니랑 놀았대요. 아빠도 이제 우물집 할머니가 남도 아니고 친척이잖아요. 딸 봐 주니까 편하지. 편하니까 좋아했어요. 그때도 이제 종가 행사 때문에 인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안 간다고 떼를 막 썼대요. 안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날따라 우물집 할머니가 직접 전화까지 와서 우리 집으로 "딸내미 데리고 온나." 그랬다 하시더라고요. 데리고 온나 하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리고 간 거죠. 어쩔 수 없는 셈이죠. 아빠가 그 얘기를 해 주면서 "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섬뜩하다. 그때 전화한 게 그 할머니가 맞기는 할까?" 하면서 이제 "선택하다." 하시더라고요. 그날도 인제 "싫다, 싫다." 해 놓고는 가서는 또 막상 잘 놀았대요. 할아버지들이 과자 주시는 거 챙겨 들고 우물집 가 가지고 할머니랑 이제 논다고 갔대요 제가. 근데 보통 제가 해질 무렵쯤 되면 종가로 오는데 그날은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제가 안 오더래요. 그래서 "어 야가 왜 이래 안 오노?" 이러니까 이제 친척 삼촌이 한 분이 "아 그럼 내가 데리고 올게." 이러면서 가셨대요. 저희 아빠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. 그 삼촌이 이제 저를 데리러 산 밑에 있는 우물집까지 왔어요. 왔는데 집 근처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조용하더래요. 좀 이상하더래. 분명히 애가 있는데 '왜 소리가 안 나지? 자나?' 싶어서 이제 삼촌이 이제 문을 슥 열고 들어갔는데 마침 우물집 할머니가 방에서 저를 안고 나오더래요. 그 어깨에 들쳐 매듯이 안고 그렇게 안고 나오더래요. 아니 70 넘은 노인네가 마을도 한 바퀴 못 걷는 그 노인이 5 살, 6 살짜리 애를 들쳐 매고 대청호를 그렇게 성큼성큼 내려오더래요. 그러더니만은 대문 반대편 담벼락에 이제 맨 끄트머리 구석에 우물이 있었거든요. 그 대문 쪽으로 안 오고 반대쪽 우물 쪽으로 그쪽으로 저를 안고 가더래요. 쳐다보지도 않고. 그 대문 앞에서 삼촌이 부르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더래요. 늘 우물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뚜껑도 열려 있었고 꽃밭도 뭘 했는지 다 파헤쳐져 가지고 마당이 엉망진창이었대요. 그야말로 개판이었대요. 삼촌이 막 불러도 대꾸가 없이 할머니가 그냥 가니까 후다닥 뛰어가 가지고 이제 할머니 어깨를 턱 잡았대요. 순간 전기가 찌릿 오르는 것처럼 몸에 막 부르르 떨리더래요. 그래 삼촌은 자기도 모르게 악 비명을 지르면서 팍 주저앉았대요. 그제서야 할머니가 돌아보는데 눈이 허옇게 뒤집어져 갖고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서 허옇게 뒤집어져 있더래. 삼촌이 그걸 보고 놀라서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마침 인제 저희 아빠가 삼촌 혼자 보내기 미안해 노니까 뒤따라 온 거예요 급하게. 헐레벌떡 왔는데 마침 딱 왔는데 삼촌이 바닥에 앉아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노인네가 알을 안고 있으니까 우물 앞에 그러고 있으니까 아빠는 놀래 가지고 뛰어와 가지고 저를 막 잡아당겼어요. 근데 칠순 노인네가 뭔 힘이 그리 센지 애를 안 놓더래요. 꼼짝도 안 하더래 애가. 그래 막 삼촌도 일어나 가지고 막 같이 당기고 하는데 장정 2 명이 붙었는데도 꼼짝을 안 하더래요. 하다가 안 되니까는 이제 삼촌이 할머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. 까딱하다가는 진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 있어도 큰일 나겠는 거야.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가지고 할머니는 우물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빠 품으로 넘어왔죠. 그제서 이제 제가 뭐 끼어 가지고 막 울었대요. 막 울어 가지고 이제 아빠는 이제 저 안고 종가로 뛰어가고 삼촌이 이제 남아서 할머니를 깨우고 있었는가 봐요. 아빠가 저 안고 종가에 가서 이제 "이런 일이 있었다." 이러니까 종가 어른 몇 명이 막 급하게 뛰어갔어요. 가 보니까는 쓰러진 할머니를 삼촌이 막 깨우고 있는데 외상은 안 보이고 정신은 못 차리시더래요.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불러 가지고 어른 몇 분이서 이제 할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가고 저는 이제 아빠가 저를 따로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갔죠. 그 동틀 때쯤 이제 할머니랑 같이 갔던 어른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조금 전에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"내가 죽일 년이다. 내가 죽어야 된다."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래요. 막 울면서 "그년이 이 집안 다 말아먹을라 한다." 막 울면서 그러면서 저를 찾더래요. 자기 탓을 하면서도 저를 자꾸 찾더래요. 그러면서 인제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이제 할머니는 입원해인 상태에서 할머니의 아들들이 이제 타지에 있다가 이제 입원 소식 듣고 왔죠. 그 어른들은 이제 할머니 아들들한테 넘기고 왔대요. 저는 병원에서 그냥 "애가 좀 많이 놀랐네."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대요. 그 새벽에 이제 저는 그러고 집에 왔으니까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그래 갖고 "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애한테 뭐 그런 일이 있나." 막 난리가 났는데 종갓집 어른들도 이거는 솔직히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. 할머니 저 정신 놓고 족하고 있고 그래 갖고 이제
좀 알아봤대요, 종가에서. 알아봤더니 그 우물이 있는 집까지 고 세 채 나란히 있는 집이 옛날에 종가나 고 마을에서 쫓겨난 첩들이 살던 집이래요. 옛날에는 인제 아들 못 낳고 이러면 후처 드리는 일이 많았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첩을 들였는데 첩들이 이제 와 가지고도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아들을 못 낳거나 이래 갖고 첩이 첩구실을 못하면 쫓겨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배되다시피 사는 그런 집이었는가 봐요. 그 또 우물집에 살던 그 어느 첩실이 이제 옛날에 이제 원한을 품고 우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는가 봐요. 그 집안에 이제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개 쪽에 무당이 계시대요. 이제 자살을 하고 그때 당시 무당이 인제 굿을 몇 번이나 하고 뭐 하여튼 뭐 크게 뭘 했대요. 그렇게 해서 끝이 났다. 그래 갖고 이제 후대에는 길게 전해진 내용도 없었는 거예요. 그 전해지는 게 그게 다인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인제 계속 그 집은 비어 있었대요. 한 50년 넘게 빈 집으로 있다가 이제 우물집 할머니가 이제 "들어와서 산다." 하니까 "그러면 저 집을 고쳐 줄게." 해서 우물집 할머니가 살 수 있게 고기만 수리해 가지고 이제 놔뒀는데 우물은 위치상 메울 수가 없는 위치래요.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덮어 놓기만 했었대요. 그렇게 해 놓고 인제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 사달이 난 거예요.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나 버리니까 이제 종가 어른들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이제 병원비 명목으로 보상 좀 해 주면서 덮자고 이제 하니까 어른들이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그러니까 뭐 거다 대고 뭐 보니 안 보니 연을 끊니 마니 소리도 못 하고 덮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대요 저는. 희한하게 또 집안에 무당은 안 끊어지고 뜨문뜨문 계속 있었어요. 끊어지는 건 없이 계속 촌수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무당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무당이 왔었대요. 우리 집에 와 가지고 이제 그 종가 어른들이 사과하고 나서 무당이 갔대요, 마을에. 가서 보더니만은 치를 떨더래요. 그 집의 우물을 보고. 끔찍해도 이렇게 끔찍할 수가 없다면서. 산에서 조상들이 내려다 보고 선왕신이 마을을 지키는데 이렇게 악독하고 지독한 게 마을에 남아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무당도. "이거는 이래 두면 큰일 난다." 이러면서. 뭐 굿도 하고 뭐 많이 했대요. 한참 했대요. 나중에 그 무당이 이제 말했다는데 그 여자가 이 집안에 씨를 말린다고 한을 품었대요. 근데 이 우물 밖으로는 못 나왔대요. 우물집 담장 밖으로는 못 나오게 돼서 그 안에서만 이를 갈고 막 악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할머니가 그 집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제가 자주 들락거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제 아다리가 맞아 가지고 "이 집안 씨니까 죽인다." 뭐 그런 게 됐는 모양이에요. 그러고 할머니는 그 길로 아예 정신을 놨죠. 아무것도 몰라요.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할 줄 아는 건 할머니는 계속 눈 뜨면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"아야 우물가에 가지 마라. 아야 우물가에 가지 마라." 그 소리만 계속했대요. 눈만 뜨면 그 소리하고 밥 먹다가도 말하고 자다가도 말하고. 그러다가 며칠 만에 돌아가셨대요.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그 우물집부터 해서 집 세 채를 싹 다 밀어 버리고 그 우물 자리도 선산에서 바위를 뭐 큰돈 주고 뽑아 왔다 하더라고요. 바위 뽑아다가 우물 막고 그 자리는 지금 이제 부서진 벽돌이나 뭐 기와 몇 개나 뭐 이 정도가 그냥 풀틈 사이에 보이는 정도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종가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근처는 아예 못 가게 하더라고요. "너 마을 밖으로는 절대 마을 뒤로는 가지 마라."면서 저한테. 저는 그래서 그 근처도 아예 못 가 보고 그날 이후로는 뭐 가볼 일도 없었고요.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뭐 저는 뭐 그냥 재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해요. 종가 행사에 오는 애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사는 애도 있는데 '왜 하필 나지?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?' 생각해 봐도 '재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.'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잘 아 네. 들었습니다. 네. 혜인님 네네. 되게 많은 고생을 하셨군요. 저도 듣고 알았어요. 몰랐어요. 그죠, 그죠. 까먹을 수 있죠. 네. 이야, 진짜 설날 때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오신 거죠? 네. 요번에 설날에 오, 가서 이제 좀 쫄랐죠. 어, 옛날에 이제 종가가 있으니까 "촌에 얘기 재밌는 거 음, 없냐."고 좀 얘기해 달라 했죠. 아니 근데 설날 때 하루 쉬고 온 거, 하루란다. 일주일 쉬고 온 거, 큰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. 진짜. 감 어, 감사합니다. 네. 무섭다. 근데 진짜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정말로 와, 귀신이 한 집안에 그냥 삭제시킬 수도 있겠구나. 이런 거. 네. 어, 맞아요. 진짜 깊은 아유 생각을 좀 하게 만드네요. 야,
그런 거 보면 우리 혜니님 사연도 사실상 뭐지? 오늘 얘기하셨던 사연 외적으로 그 전에 했던 사연들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어, 네. 오늘은 더 저는 이거는 이제 집안 자체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는 썰이다 보니까 그렇죠. 무서웠어요. 이게 저 입장이 내가 됐으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무섭네요. 두 번째 사연자분이 이제 조금 후달리겠네요. 아이 설마요. 역시 아니 두 근데 번째가. 혜인님 사연이 좀 몰입도는 있어요. 진짜 쭉 빨려 들어가요. 그리고 이게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요. 음.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썰을 잘 푸시는 것 같아요. 애초에 썰을 좀 많이 푸시죠. 그 집에서도. 그러니까는 이제 그쵸? 그래서 썰을 많이 푸는 사람하고 확실히 딱 느낌이 있어요. 그런 게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그러면은 혹시 이거는 그냥 네. 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. 그 시골 가셔서 썰 몇 개 듣고 오셨어요? 시골에 가서 3개 듣고 왔고요. 네네네. 아빠한테 하나 듣고 할아버지한테 하나 듣고 왔어요. 그러면 총 5개? 네. 와. 그 중에서 그냥 이거는 스포는 아니고 그 중에서 그냥 딱 얘기하자면 정말 음. 그 혜니님이 들어도 소름 돋을 만한 썰은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? 할아버지한테요. 역시 옛 어르신들 진짜 그 썰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. 오, 네. 할아버님 썰. 이거는 네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을 되게 재밌게 잘 하시거든요. 그래요? 예, 옛날 얘기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. 옛날부터. 그래서 네네. 똑같은 흥분울분데도 되게 재밌게 들려주시는 그런 분이셔서. 그쵸, 그쵸. 근데 이걸 제가 대충만 듣고 와가지고 너무 짧게만 대충 얘기해 주셔갖고 살 음, 붙여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음, 고민이네요. 소름은 엄청 돋는데 좀 짧다. 네. 그럴 수 있죠. 기대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혜인이 또 이번 주 이렇게 또 저희의 밤을 또 어둡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재밌게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. 진짜 재밌었어요. 아니 이게 몰입이 된다니까 혜인님 말이 이게 말을 할 때 쏙쏙쏙 들어가는 게 좀 있어요. 어, 사투리라서 이제 네. 귀담아 들으려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. 네. 재밌었습니다. 재밌다고 하면 안 돼. 이게 썰이라는 게 그런 거죠. 아무튼 우리 혜인이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 주에 또 네,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네, 하겠습니다. 혜인님 들어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